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429만 5,742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4.3% 줄어든 규모입니다. 서민 주택 감소는 취득세, 청약 자격 혜택 등을 노리고 지방의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한 원정 투자자들의 매도로 이어져 지방 주택 시장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거래된 2기 신도시 총 11개 단지 분양권 거래 207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6억 2,72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평균 분양가보다 2억 3,083만 원 상승한 것으로 서울 집값 상승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2기 신도시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이후 지역개발사업 부진에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 외에도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 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공시가 1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혜택을 노리고요. 지방주택시장에 아파트를 매입한 원정 투자자들이 올해 공시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될 걸 고려해서 매도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에 지방주택시장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요 2021년 3월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투자 생각만 하고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소장님께서 올해 2021년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 소장님 따라서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물건에 따라서도 가치가 좀 달라지고요. 물건에 따라서 가격의 폭등 폭이 다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주등폭도 다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지역적인 여건이 거의 90%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가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익을 쫓아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대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었죠. 뭐 외곽 지역에 있는 조금 더 신도시급에 있는 대규모의 오피스텔 단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상품들 이런 것들은 수익률을 쫓아가다 보니 당연히 물건 가치도 같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함에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조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내가 선택하냐가 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물건이 어디에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그 상품들을 본인한테 잘 맞는 상품들을 또 선택하여야지만 당연히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부동산 투자의 이제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을 한다면은
시대 차익이 발생을 하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세금도 오르고 물가 반영률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자연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외부의 압력, 개발 압력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큰 영향을 받아서 짧은 기간 안에 크게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형으로 본다.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겠죠. 차익형으로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오를 것인가, 이걸 또 계산할 겁니다. 시대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단독 다세대, 토지,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이 토지가 문제가 된 거죠.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그게 개발 압력을 딱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상품보다도 투자 수익률이 정말 극대화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오르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토지를 또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장점은 거주를 할 수 있죠.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이든 다세대든 아파트 내가 거주할 수 있죠.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임대를 넣을 수도 있죠. 내가 빠져나가서 나는 임대를 하고 이 물건을 다시 임대를 놓게 되면 그만큼 자금의 활용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단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시에는 손실 발생 위험이 있다.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또 분기별로 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만약에 오르기만 한다면 좋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진다면 그 손실은 내가 위험이 있다.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수익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세를 받는다라는 개념이겠죠. 이제 노령층이라든가 이제 은퇴 후 퇴직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최근에는 다세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지난 10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수익형 부동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제 상가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수입으로 노후가 대비가 가능하고요. 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죠. 대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시설이라든가 임차인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임차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임차인 관리라는 얘기는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임대료 연체 이런 것들이겠죠. 또 현재 이 물건을 현재 그 임차한 물건 자체를 너무 험하게 쓰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 위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차익형과 수익형을 따졌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크면 차익형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대지 지분을 따지죠.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대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 크면 차익형, 작으면 수익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이게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의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평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작은 땅에 아주 작은 주택을 정말로 촘촘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골고루 또 나눠진다면 그만큼 대지 평형대는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를 생각했을 때 이미 개발된 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농지나 임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이미 개발된 지역은 아니죠.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죠. 개발할 지역에 현재 그 지역에 펼쳐져 있는 농지와 임야를 대거 매입을 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도 현재 거짓말로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정말로 수목을 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촘촘하게 또 수목까지 또 식재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 주변에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주변 지역 개발되는 곳 당연합니다. 택지개발도 동사뿐만 아니라 주변 업무단지가 만들어진다거나 주변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큰 규모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주 수요라는 얘기는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 지역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3기 신도를 지정을 하고 실제로 4만 가구, 5만 가구 정도를 입주시키기 위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죠.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또 부동산 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자체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또 신축 아파트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 보셔야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이야 당연히 임차인이 많은 지역이죠. 임차인이 많고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벌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역세권 도심이나 대학가 주변, 또 업무시설 배후단지 아파트 내 상가도 괜찮긴 하지만 그 대단지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적 여건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안 될 경우에는 자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점포를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만큼 어떤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구는 증가율은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주택 보급률은 이미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100%가 넘었습니다. 100% 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어느 지역에다 편중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 평균을 잡게 되면 100%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죠. 마이너스 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책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그만큼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또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로 인해서 노후 세대 또 수요가 증가하고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말고요. 대중들이 선호하는 물건 중심으로 또 정말 지나치게 큰 욕심보다는 2, 3년 후에 2배가 되나요? 3배가 되나요? 이런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정말로 큰 수익을 바란다면 당연히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실을 다져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얼마만큼 수익을 발생시키고 안정하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물건이냐 이런 걸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보셔야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인차 수요가 많은 곳, 당연히 월세 비싼 곳이 투자 1순위입니다. 월세가 비싼 곳으로 들어가라. 물론 이건 수익률만 따지게 되면 월세가 비싸지 않은 지역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다르고 임대료가 작다 하더라도 수익률로만 따지게 되면 월세 비싼 곳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유지가 돼주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월세가 갑자기 뭐 100%, 200%씩 폭등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가격이 평준화된 가격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물건가액의 평가 기준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만 쫓아가서 월세 비싼 곳보다는 나는 정말 지방도시에 있는 상가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정말 좋아. 얘기했지만 그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똑같은 물건을 평가했을 때 현재 중심권의 수익률이 지방 거보다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과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꼭 부동산 가치,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률로만 결정하기는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건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중에 이걸 환매할 수 있는 여건을 대고 그만큼 때 수익률을 내가 걷어가긴 했지만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자본 이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타 지역의 물건보다도 경쟁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대규모 직장군 발달 지역 당연하죠. 복합 상권 형성된 유동인구 많은 지역들, 부동산 가치 평가가 높은 지역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같이 연결되는 얘기고요. 개발 호재가 있어도요. 임대 소득이 낮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다.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하겠지만 나머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막연한 개발 호재보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것도 꼭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수익형 부동산만 바라보는 난 차익은 절대 안 보고 오로지 수익만 볼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부동산, 강남권과 도심 여의도권 주변이 투자 1순위죠. 강남권 같은 경우도 강남 서초권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전철 노선도 많고요. 그 주변에 직장군이 워낙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인이 많은 지역, 또 가장 높은 임대료가 유지된다.
실제적으로 이 월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임대료가 높은 지역의 그 거주민 특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상대로 임대를 놔야지만 나중에라도 고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 같은 경우 임대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체율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특히 이제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 선호해야 된다. 지하철 2, 3, 7호 9호선이 대부분 다 강남 지나가죠. 거기에 전철역 주변이 임차인 풍부하죠. 당연히 강남을 경유합니다. 대학가 지역 따라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부 현재 유명 대학가 주변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안정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가입니다. 상가는 이동인구가 가장 중요하죠. 그 주변에 정말로 이동하는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또 그 주변의 소득, 성별, 연령에 따라서 상가의 매출이 달라진다. 그 주변에 현재 그 임차인들의 또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직장군들의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성별은 어떻고 연령대는 어떠냐. 이것 따라서 또 상가는 달라지겠죠. 또 10대와 20대들이 많은 지역을 또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높은 분식이라든가 의류, 액세서리 상점 등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10대, 20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절반 이상을 쓰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높은 이런 지역들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30대가 또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카페나 술집들, 판매 단가가 높은 상권도 괜찮다. 또 유동인구 대비 매출액 비교 판단 후 결정을 해야 된다. 투자 금액이 높은 또 인기 상권이 안정적이다. 투자 금액이 높다는 얘기는 이미 그 지역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내가 건물을 산다면 어떨까? 건물은요.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황금성이 있느냐,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얘를 멸시를 시켜서 현재 철거를 하고 새롭게 주택을 지었거나 건물을 올렸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느냐. 그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중요하고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개발 가능성과 황금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억 이상 자산가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은 강남이나 홍대 상권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만큼 고정적인 수익률이 있고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 오피스가 많기 때문에 직장 수요가 풍부하고 1, 2층 상가 또 3층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중소규모 사무실 수요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가 상승률까지 같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선택할 가능성 선택해야지만 그만큼 실패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정기예금 금리 이자를 좀 따져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달 기준입니다. 봤을 때 뭐 각 은행부터 해서 우리나라 현재 1금융권 은행권에서 1억을 만약에 예금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를 이자를 주는가 계산을 했더니요. 25,000원에서 75,000원 정도 줍니다. 매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 현재 다 0%대죠.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보통 3, 4% 수익률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지나치게 욕심은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3, 4%, 또 혹은 4, 5%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수익률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계산은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안 받았거나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을 안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분양가 1억 8천만 원짜리 월세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80만 원 현재 임대료 받는다 쳤을 때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연수익률이 6%. 그런데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1억 정도 받게 된다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내 돈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은 9.33%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익률만 쫓아간다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대출 규제에서 수익률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부동산 상품의 종류가 아닌 지역, 입지가 최우선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 및 정책에 둔감한 지역 선택이 됩니다. 영향을 덜 받는 지역들이요. 또 급부상된 지역보다는 가격 그래프가 우상향이면서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들 선택하셔야 되고요. 유지력의 지표, 가격 유지력의 지표, 인구 구성비 파악을 해야 되면 학군이라든가 직장인들, 토지 가격 월등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부동산 절대적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과거나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선택하는 게 향후 2021년도 수익형, 차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2021년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 짚어주시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차익형 부동산까지 각각의 강점과 위험 요소들 다 분석해 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 주셨고요. 자, 오늘 정보 체크 시간 첫 번째 순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상가 첫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상가입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은 그 무엇보다 주변에 꾸준한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는 어떨까요? 네, GTX 노선과 3호선 신분당선이 앞으로 향후에 지나갈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W역세권의 최육세권이고요.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준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고요. 서초YC가 연결되는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이라든가 강남구의 도곡동, 대치동 연결된 학군이라든가 재건축단지들, 또 서초 재건축단지가 또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 주변이 주거라든가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고요. 업무 활성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신분당 양재역, 바로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재건축단지와 롯데, 삼성 또 강남대로 이면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업무시설 밀집 지역 강남역까지도 연결되는 또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에 위치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고요. 강남역권역이라든가 현재 신세계백화점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터미널, 양재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굉장히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또 양재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라도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서초구청 건너편 쪽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의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 또 아래쪽에 있는 현재 양재IC 주변에 100만 평 규모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이제 혼재하고 있는 현재 R&CD 어떤 그 업무 관련된 특화 지역이죠. 특화 지역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유통단지라든가 인구 구성들,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C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C노선과 A노선 확정된 노선이죠. 삼성역 다음역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이 향후되기 때문에 개통전 시대 차이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3천만 원, 보증금 월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풍부하고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높은 수익률로 유지가 될 테고요. 또 향후에 교통 여건 개선 때문에라도 추가 가치 상승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세와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보면서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안에서 논현동, 그것도 골드라인 따라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떨까요? 네, 9호선 논현역의 최육세권이고요. 이미 임대가 맞춰진 준공 완료된 물건입니다. 시세 차익으로 차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현재 언주역과 연결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동과 연결된 지역이면서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는 반포IC까지 연결되고 또 신논현역과 또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게 되면 전철역만 8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관련된 또 병원시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까지는 2정거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무역센터, 지하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권 상권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만큼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포진한 지역이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까지 같이 만든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이 종상해라든가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시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현재 의료시설들이 확충되고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업무 단지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 주변에 업무시설과 관련된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영동대로 통합개발부터 탄천, 송파까지 연결되는 지하, 지상 구간 개발이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호텔, 컨벤션, 아트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기업체들까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10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를 자랑하는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지하와 지상 구간 개발 같은 경우도 스포츠
든가 국제 업무, 문화, 마이스, 산업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개발되면서 GTX A 노선 미래 신사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3억 6천만 원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 월 12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부터 1억 7천만 원 보시면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지역 초역세권, 평지 입지고요. 또 강남과 노년 상권, 대형 상권에 배우지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또 2층과 또 투룸에 북층식 원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되는 정말로 희도 가치가 높은 건물이고요. 초저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그 주변 입지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향후의 미래가 밝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정말 많은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에서 닷을 찾아봤고요. 무료 전화 상담 통해서 투자의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의 1:1 무료 상담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영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올킬 김치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가격권에서만 볼 것 같거든요. 오늘 보시는 지역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투자 선호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즘 들어서 또 이제 강남권이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는 바람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재동과 역삼동 준비했습니다. 네, 강남권의 전세가가 많이 오른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신리숲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3구이면서도 주변에 공원도 있고 천이 흐르는 동네죠. 입지적인 강점이 워낙 많아서 자, 자랑거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자랑거리가 우리가 뭐 조금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도 GTX가 들어온다 하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죠. 그런데 강남에 워낙 일자리가 많은 강남 안에 또 GTX 신호선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 게다가 또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 같은 경우도 미래 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이 역 사이에 앞으로 일자리가 뭐 많이 이쪽도 그렇고 이 근방에 지금 뭐 RNCD 특구지역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좋은 곳은 이곳에 이제 학군이죠. 학군 쪽이 이제 투룸이기 때문에 자녀 한 분 데리고 사시기에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뭐 적당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녀 한 분 있는 분은 초중고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고 학원과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서 이 대치동 학원가 무시 못합니다. 이 다리 건너서 강북 쪽에서도 뭐 저쪽 강북 쪽에서도 멀리서도 학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자녀 교육도 좋고 일자리도 좋고 앞으로 또 더더욱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삼박자를 갖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자연 인프라를 바로 이렇게 서비스로 끼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천도 있죠? 양재천. 양재천 굉장히 뭐 산책 코스나 요즘 또 조금 있으면 지금은 개나리가 활짝 폈는데 조금 있으면 벚꽃이 활짝 피게 아름다운 또 이렇게 양재천 또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양재천 공원 있고 바로 또 구룡산도 있고 양재 시민의 숲, 말죽거거리 공원 이렇게 자연 조금 지나면 청계산 있죠. 여기서 시민의 숲에서 바로 다음이 청계산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더더구나 요새 병세권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병원을 양쪽으로 데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 좋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곳은 다 비싸잖아요. 근데 앞으로 양재동이 이제 점점 강남권에서는 양재동이 그래도 생활하기 편한 곳입니다. 업무단지가 저 중앙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고 이쪽 보면 이제 그 앞으로 일자리가 더더욱 늘어나지만 현재도 그 소득이 월등히 높죠. 이 강남권은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부자들이 좀 모여 있는 곳,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선 앞으로도 일자리가 뭐 국제기술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롯데칠성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양재 오면 R&CD 특구지역, 수서 역세권 또 개발 이렇게 앞으로 일자리가 뭐 서울 시내 고르게 일자리가 뭐 이렇게 파생되고 생기지만 이렇게 중심지에 강남처럼 이렇게 많이 100만 이상 미래에 120만, 130만이 뭐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많이 일자리가 모여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게 주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공공개발도 뭐 있고 하지만 이쪽은 공공개발도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더 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토지대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주택 그 뭐 원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강남을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군의 일자리도 그렇고요. 지금처럼 꽃피는 봄에 정말 살기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 그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셔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강남 쪽은 항상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떠날 수 없죠. 네, 이쪽에 육계동으로 건설되고요. 저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우리나라의 최고봉 롯데타워의 15m 높고 또 연면적은 3배로 넓은 그런 곳이 이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코엑스부터 쭉 따라서 종합운동장까지 또 더 가서는 롯데타워까지도 업무지가 굉장히 이쪽으로 몰린다. 그렇지만 주택은 항상 부족한 곳, 갈증 나는 곳이 강남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 또 이 도시가 개발이 되면 지하에는 또 교통도 따라 들어오고 또 교통과 또 버금가는 뭐 그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지하도 봉은사로에서 여기까지 한 뭐 야구장 30배 정도의 넓이로 연면적으로 들어오는데 더 좋은 거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또 이 코엑스까지 다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지하 도시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상은 또 이렇게 뭐 서울 그 광장의 2.5배로 이렇게 널찍한 광장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항상 얘기만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부지가 이제 또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은 종상향돼서 또 업무지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서리풀 터널 뚫렸죠. 이제 여기 또 남아있는 토지에 또 그 정보사 부지 개발이 되는데 그쪽이 이제 4차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서울 또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해서 예술 또 이 예술적인 면도 그 도시가 또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양재우면 RNCD 특구 지역. 이 지역은 한 5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집값이 자꾸 오른다 해서 서서히 지금 잠식되면서 지금 이쪽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GTX 신호선이 결정이 됐죠. 삼성동 가까이에 있는데 또 여기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큼 앞으로 많이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고요. 지금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 특화권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여러 곳이 이제 개발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쪽에 꾸준히 AI 인공지능이죠. 첨단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대기업 탑5가 이쪽에 다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더 고질의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 AI 또 대학원 부지죠.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양재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지만 주택은 항상 갈증이 나고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이제 그 하림에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뭐 용적률 때문에 뭐 이렇게 싸우고 있죠. 700% 달라, 뭐 서울시에서는 400%만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시점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되면 이렇게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2시간 전에만 주문을 하면 바로 택배, 바로 내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지겠어요. 더더욱 편리해지겠고요.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도로 같은 경우 또 이 굉장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많이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면 교통이 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하로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뭐 완행과 급행으로 지하에 차량 소통을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쾌적하게 또 개발 예정이고요. GTX 삼성 지역에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양재에 들어옵니다. 이게 GTX가 여기 뭐 40m, 60m 지하로 뚫어지기 때문에 그 역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GTX 역사는 뜨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삼성에서 양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양재 쪽으로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쪽에 양재 쪽으로 양재 시민일숲이죠. 그쪽으로 뭐 이 남부의 골드라인이라는 신분당선이 또 지나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통은 편리해지고 또 위례 과천선이 바로 양재 시민의숲에 들어오죠. 그래서 바로 그 수혜를 보실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수서 광주선도 바로 또 수서에서 편리하게 그렇게 수도권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통도 좋아지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이 강남 누구나 뭐 요즘 뭐 그런 책도 나오더라고요. 나도 강남에 집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유심히 살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발전이 돼 가는 동네인데 집이 많이 없다고 하시죠. 서초구 양재동에서 주택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비싸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전세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4억 5천에서 4억 6,500이지만 임대 금액, 전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3,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계속 토지대나 원자재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을 수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싸고 오르게 되면 또 이 우리가 갭 투자라고 그러죠. 3천만 원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6천만 원, 7천만 원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기 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런 투자는 2년 후에는 또 5% 이렇게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금액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 또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강남에 이렇게 묻어둘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좀 강남이 월세가 좀 다른 데보다 좀 좋죠. 그래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대출 40%를 활용하시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이면 지금 투자도 하셔서 뭐 수익도 보시고 나중에 차익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한 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내외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원룸과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2,8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요즘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강남 지역의 소형 오피스텔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이 오피스텔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금액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환급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처음 투자할 때는 돈이 다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한 2, 3개월 있을 때 이제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통장으로. 그거 참고하시고요. 우선 이제 역삼동 하면은 일자리 테헤란로 벨트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은 뭐 이렇게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따라서 강남역, 교대역, 서초역까지 일자리 벨트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필요로 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진짜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내부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와서 직접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선 교통이 W역색동 일자리 많은 이 오피스텔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어떤 분은 뭐 학군까지 따지시는데 이 오피스텔의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일자리입니다. 직접 근접지. 걸어서도 어디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투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처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쪽에 테헤란로 일자리 벨트다. 지금 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제 이렇게 테헤란로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뭐 메타세콰이어처럼 아주 우뚝우뚝 아주 똑바로 서 있는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가 지금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역삼동에서 가까이에 있죠. 영동제를 지하도시 또 바로 또 가까이에 롯데칠성 음료부지 개발이 있고 또 정보사부지 양재우면 또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곳에 있는데 주택은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원룸이나 1.5룸 같은 이런 주택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오피스텔 투자에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변의 일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강남구 역삼동 원래도 일자리 많은데 혹시 더 일자리가 많아지는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강남권에 이쪽에 일자리가 약 서울시에 한 4분의 1 정도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0만 정도 이상, 100만 이상 일자리가 이쪽으로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일자리가 120만 정도의 일자리가 파생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막 강남에 집이 부족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만 더 늘어난다 생각했을 때 그만큼 주택은 여전히 계속 부족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통합 사옥이 들어오면서 통합 사옥,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 시설, 편의 시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최고로 높은 105층 약 6개동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일자리가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주변의 일자리가 120만, 130만 창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지하 도시 전철도 들어오지만 지하 도시에 이렇게 또 일자리가 또 들어오죠. 그만큼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광장으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지금 르네상스 호텔이 바로 이제 요번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38층 이렇게 높이에 36층 높이에 두 동으로 건설됐는데 바로 또 일자리가 나오면 여기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다.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롯데칠성 코롱부지도 개발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쪽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양재 R&CD 특구 지역이죠. 가까이 이쪽도 고소득 인력이 오지만 다 결혼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도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또 계속적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인구들이 많이 몰리면 교통도 항상 밀리죠.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고속도로로 지하로 편리하게 하면서 또 지상으로 공원을 하고 또 이제 GTX가 삼성동으로 ACT가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앞으로 60만에서 100만이 이쪽 이동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쪽 주변에 주택, 오피스텔이 오르나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면 오피스텔도 계속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GTX 의정부 연장선이 또 삼성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위례 과천선도 인근에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의 교통 점점 편리해지고 일자리는 더더욱 많이 늘어나는데 주택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곳을 투자하시면 조금 리스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직접 나와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다 지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인해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원룸과 1.5룸의 오피스텔 가격 공개해 주시죠. 네, 금액은 아직 3억 2,8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부가세가 왜 포함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시면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죠. 예,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억 8천에서 한 7,9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부가세가 우리가 이제 일반 사업자 낼 경우 이건 주택 임대 사업자죠. 근데 일반 사업자를 내서 월세를 이렇게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익을 창출하실 때는 대출이 70%에서 70% 정도, 70% 정도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금액 6,8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인데 어떤 분은 4.6%의 취등록세 어떡하나요? 그러는데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가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을 안 받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면 그 부가세의 좀 불편한 점이 취등록세의 불편한 점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와서 직접 보시고 상담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안전자산에 내 자산을 지켜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투자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오피스텔의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테란노라는 경우는 이제 업무 중심지죠. 예, 업무가 많이 중심지에 있는 곳이 내가 오피스텔의 월세를 수익을 판가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업무 벨트가 있을 때는 수익도 조금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도 업무지가 많은데 앞으로 대형 개발허주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내가 투자한 미래 가치가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1, 2인 풍부한 지역. 임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형 업무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교통이 너무 밀리니까 도보,
우리가 뭐 직주 근접이라 그러죠.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들,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찾고 있는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오프라인에서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무료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치영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